어려웠던 수술, 해보셨던 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건 어떤 수술이었나요? 어느 정도 선형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면이 있는데요.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을 할 때 무조건 높은 쌍꺼풀이라고 못 낮춘다기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눈 위가 굉장히 꺼져 있고 피부에 여유가 하나도 없고 두꺼운 쌍꺼풀은 구조적으로 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낮게 쌍꺼풀을 밀어놓고 위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튀어나오는 현상 자체가 물리적으로 못 일어나는 눈들인 거죠. 대부분은 이제 제가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될 것 같을 때 그런 도전을 약간 할 때가 있는데 너무 꺼져 있으니까 약간 지방 이식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고 새로운 얇은 쌍꺼풀은 조금 눈매 교정을 적절히 해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잖아요. 이 힘을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두꺼운 구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흉터화가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수술하면서 접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면은 아 이건 진짜 어렵고 이전까지는 못 낮췄던 경우들인데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전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다. 지방 이식하면 처음에 지방 이식을 해서의 볼륨감이 줄지 않나요? 줄고 네. 반 이상은 없어지는데 네. 볼륨이기 때문에 이게 붓기도 포함이 된 거고 네. 그 지방과 섞여 있는 어떤 플루이드, 약간 네. 뭐 장액이라는 것들도 섞여 있는 거고 다 흡수가 되는 게 한두 달 사이에 쫙 빠지고 이제 남아있는 지방 중에 생착을 하는 친구들만 남아있으니까 네. 결국은 소수는 남는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비율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건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우는 3번 실패하고 오신 분? 네. 생착이 안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3번 정도 실패를 했다고 하면 두피도 완전 흉터 덩어리가 되겠지만 후두부에 모발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특히 대량 이식 3번 실패하고 왔던 우리 병원에 왔을 때 27살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뭐 진짜 듬성듬성하고 오히려 자기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잘못 씌우면 동반 탈락이라고 해서 이제 이식모가 기존모를 찌르면 염증 생겨서 같이 죽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가마는 포기했고요. 라인으로부터 전두부만 이식을 해서 그래도 앞모습으로는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해서 취업해서 28세부터는 회사 다니게 됐던 그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분은 터키에서 모발 이식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유럽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유럽인은 두피가 얕고 질기지가 않아요. 거기에 익숙한 터키의 기술자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보통 하는데, 거기서 한국은 2,000모 정도 심을 면적에 4,000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넓은 면적을 건져서 다 빠졌더라고요. 후두부를 보니까 다 날렸어요. 비절개로 뽑아서 텅 비어와서 아예 수술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절개로 채채봐야 뭐 한 2,000모 있는데, 건드렸다가는 후두부도 동반 탈락 생길 수 있고 전두부는 너무 웃게 나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두피의 상태나 흉터화가 되게 중요한. 아무래도요, 재수술이 더 어려우시고, 그쵸. 재수술도 비용이 높은 이유가 그만큼 난이도가 높으니까 비용이 높으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수술이 확실히 좀 제일 편하고요, 결과도 제일 더 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도 흉터 재건술에 이제 속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2차, 3차, 4차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심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자라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포분열을 해서 세포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포분열이 되냐 마냐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패를 또 이제 그게 딱 3일 안에 일어나는데요. 72시간 안에 생착이 안 되면 그럼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 건강한 조직은 뭐 콜라겐, 프로틴,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아주 그 영양분이 풍부한 대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흉터 조직은 그냥 흉터 조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흉터에는.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생착률이 떨어지고, 건강한 피부는 탄력 있잖아요. 찰흙같이. 그렇죠. 그런데 흉터 조직은 마치 석고보드에 구멍 내갖고 살짝 뭘 놓고 온 거라 응축되는 힘이 없다 보니까 생착률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잡아주는 힘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재수술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얇은 라인 하나 만드는 건데 흉터가 있는 사이에 라인 이쁘게 진짜로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약간 접히냐 안 접히냐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심어서 얘가 자라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눈제 수술은 어려운 경우들은 이제 안 접히는 게, 쌍꺼풀이 풀리는 것도 사실 접어놨던 게 다시 안 접히게 되는 거고, 예상을 했지만 안 접히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 근데 흉살이 되면 그 흉살은 탄력이 없으니까 접혀야 되는데 안 접힐 수도 있고 따르게 접힐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접히냐 안 접히냐의 관점에서 이 구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면이 약간 눈제 수술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